그래요. 12장 Convective Boiling in Tubes and Channel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 그 유동 양식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동 양식 Regimes of Convective Boiling인데요. Convective란 말 자체가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Convection, 그 흐름이 있는 그 상태에 있어서의 상변화가 발생하는, 특히 이제 증발이 발생하는, 끓음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horizontal flow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vertical flow죠. 일단은 flow가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히트를 받아 가지고 이 증발이 발생하는, 이 보일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벽면에서 horizontal flow 같은 경우에 벽면에서 이렇게 버블들이 생긴 다음에 이 버블들이 이제 가운데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가운데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버블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속도가 틀려지게 되고, 이 틀려진 속도들 때문에 서로 머지가 돼서 이 같은 슬러그가 생긴다 그랬죠. 슬러그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뭐 플러그 플로우처럼 이렇게 좀 버블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 관 안쪽에는 이와 같이 베이퍼 코어가 존재하고 바깥쪽에는 여기 같은 리퀴드 필름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환상유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엔트레이먼트예요. 리퀴드 필름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액적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죠. 특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규칙할 때, 리퀴드하고 베이퍼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이 웨이브가 굉장히 불규칙할 때 이와 같은 인트레이먼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헬르몬즈 인스타빌리티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직 유동도 비슷한데요. 수직 유동도 이렇게 버블이 생겼다가 버블들이 이제 슬러그가 됐다가 천이 됐다가 애널러 플로우로 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은 이 보일링의 어떤 그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버블리 플로우부터 이제 슬러그 플로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버블리부터 슬러그까지는 뉴클레이트 보일링 도미네이티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핵비등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그런 영역이에요. 핵비등, 그러니까 버블이 생겨가지고 히트를 제거하는 뉴클레이트 보일링이 도미넌트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널러 플로우 같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에 리퀴드하고 이렇게 베이퍼가 있는 경우에는 애널러 필름 플로우 이베포레이션이 도미네이트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보일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보일링은 말 그대로 이제 기포가 생겨가지고 열을 제거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의미한다라면, 이베포레이션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 이베포레이션 되는 버블의 증가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는 그 리퀴드가 점점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 증발해 나가는 뭐 이러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상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포가 이렇게 끓어가지고, 굉장히 불규칙한 기포가 끓어가지고 열이 전달하는 것은 뉴클레이트 보일링. 인터페이스에서 리퀴드가 점차적으로 증발하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evapor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제 애널러 플로우 같은 인터페이스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evaporation이 도미네이티드 하겠죠. 그리고 버블이 이제 리퀴드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이와 같은 버블이 활발하게 생기는 것은 뉴클레이트 보일링이 도미네이트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뭐 용어를 보면 뉴클레이트 보일링 서프레스트란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애널러 플로우에 의한 이베포레이션이 도미네이트하다 보니까 이 서프레스트라고 또 하는 것은 이게 점차 감소하는 거죠. 뭐 억압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뭐 많이 영어 단어 외웠을 텐데요. 어쨌든 그 뉴클레이트 보일링이 이 억압되는 그런 영역이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partial dry out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dry out, 여기 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ry out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리퀴드 필름이 이제 일부 없어지는 거를 이제 partially,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이제 건도가 거의 이제 1에 가까운 거고요. 건도가 1에 가기도 전에 이와 같이 어느 일정 부분이 이제 베이퍼가 바로 이 월이랑 닿아가지고
일부가 이제 드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partially dry out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볼륨 12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도 굉장히 많고 또 설명이 많은 만큼 또 많은 상관식들이 그 각 영역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첫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거 못지않게 보면 이제 subcooled nucleate boiling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subcooled nucleate boiling은 뭐냐면 saturated nucleate boiling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죠. subcooled nucleate boiling하고 그 다음에 saturated nucleate boiling인데요. subcooled nucleate boiling은 말 그대로 subcool 상태에서 이 보일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그 관 안쪽에 흐르는 유체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벽면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는 그 이 액체의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유체가 전체적으로는 세츄레이션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국부적으로 관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생기는 열 전달 그런 경우에 생기는 그 보일링 현상을 우리가 subcooled nucleate boiling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flow pattern map인데 이것을 많이 본 거죠. 어떤 맵이죠? Habit and Robots 맵이죠. 여러분들 그 10장에서 나왔던 Habit and Robots 맵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도 여기 보면 R134A 이 보일링인데요. 이 338kPa 굉장히 이제 온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온도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 3도, 4도 정도의 온도죠. 낮은 압력인데요. 그리고 질량유량이 285kg/m², 히트 mass flux 285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건도가 0.01부터 건도가 0.95까지 쭉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이와 같이 슬러그를 거쳐서 천을 거쳐서 애놀러 플로우로 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Habit Robots 맵은 고정되어 있는 맵이고요. 여기 보면 Superficial Liquid CIAL 그렇죠? Superficial Liquid Flux였었나요? Superficial Liquid Flux 우리 열전달 상변화특론 맨 처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의 잘 기억하라고 한 거죠. 물론 J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 조건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여기 뭐 R134A에 포항온도도 주어져 있고요. 유량도 주어져 있고 질량유량도 mass flux도 주어져 있고요. 건도가 주어져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건도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 Habit and Robots 맵에 대응이 되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도는요, Boiling Regimes for a Constant Wall Heat Flux Condition인데요. 이 그림 좀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그냥 한번 잘 들어봐요. 그 다음 그림은 아예 뺐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Constant Wall Heat Flux Condition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Constant Wall Temperature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두 조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보일링 리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걸 설명하고요. 이 오프라인 시간에 또 Constant Wall Temperature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어떤 그래프를 보든지 간에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축이 뭐냐면 bulk fluid의 엔탈피예요. 그래서 엔탈피가 됐고요. 물론 햇은 몰 베이스예요. 몰 베이스. 우리가 뭐 몰로 해도 되고 킬로그램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 bulk fluid 엔탈피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heat flux죠. heat flux. 뭐 보통 단위는 와트를 뭐 단위 제곱으로 나눈 거 heat flux죠. 여기는 엔탈피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도가 0이고요. 여기는 웨이브 퀄리티가 1인 그런 지점이에요. 봅시다. 자, 그리고요. 이 라인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subcooled nucleate boiling이라는 경계가 있고요. subcooled nucleate boiling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이 DNB라는 라인이에요. DNB라고 하는 건 그 뭐냐면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이에요.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무슨 뜻이에요? 핵비등으로부터 departure, 이제 좀 떨어진 거죠. 핵비등이 아닌 라인이 바로 이 라인.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뭐 이런 라인이고요. 물론 이제 dry out 라인 되는 거 아까 dry out 설명을 했죠. 이제 그 애널러 플로우가 지난 다음에 그 리퀴드 필름이 표면을 적시지 못하고 바로 베이퍼가 접하고 있는 상태, 그 dry out이고요.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은 nucleate boiling 발생하지 않는 departure니까요. 거기로부터 멀어진 그런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통상적인 힙플럭스 조건 한번 봅시다. Q1이라고 합시다. Q1 이게 이제 더블 쿼테이션이죠. 더블 도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블 쿼테이션. 그래서 힙플럭스인데요. 통상적인 힙플럭스 조건일 때는 이와 같은 상태를 거치면서 상변화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건도가 0보다 작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힙플럭스가 가해지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입구 뭐 리퀴드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튜브가 있으면 처음에 이제 찬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포화 상태도 아닌 찬물이 들어오는데 뭐 여기는 이제 히트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플로우가 들어가는데요. 찬물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찬물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싱글 페이스 리퀴드 컨벡션,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학부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뭐 그 단상 상태의 그 대류열 전달 상태로 이제 당연히 거치겠죠. 이렇게 거쳐요. 그러다가 어느 경계를 지나가 되냐면 비록 그 전체 유체가 포화 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월 주변에 매우 큰 힙플럭스, 뭐 매우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국부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예를 들면 뭐 경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온도가 포화 상태 이상으로 혹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벽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일링이 생기겠죠. 물론 뭐 작은 캐버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낮은 슈퍼히 상태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서 이 버블이 생기는 그게 바로 이제 saturate 아니죠. subcooled nucleate boiling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참 거친 다음에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가 0인, 그러니까 건도가 딱 0인 지점에서 이제 드디어 saturated nucleate boiling dominated 버블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saturated nucleate boiling dominated 영역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evaporation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to face forced convective boiling, 그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nucleate boiling을 지나가지고 to face forced convective boiling 혹은 evaporation 생긴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dry out이 발생하고 완전히 액체가 기체로 바꿔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또 지나면 당연히 single phase vapor convection이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이제 통상적인 연료속 조건, 뭐 에어 컨디셔너에서 사용되는 뭐 증발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 통상적인 영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힙플럭스가 조금 더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힙플럭스가 더 Q1 상태보다 증가하면 그 훨씬 더 이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Q1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Q1일 땐 여기서부터 그 subcooled boiling이 생겼다라면 힙플럭스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서부터 땡기겠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땡겨져 가지고 subcooled nucleate boiling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saturated nucleate boiling 되는 거죠. 이제 saturated liquid boiling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안타깝게도 그 다음 영역이 어디가 들어갔냐면 saturated film boiling이 들어갔어요. film boiling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film boi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리퀴드 필름이 표면을 적셔줘야 되는데 힙플럭스가 굉장히 큰 상태, 힙플럭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슈퍼잇이라고 하는 것은 saturation 하고요. 월 사이의 온도차, 이게 이제 슈퍼잇인데 이게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필름 보일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Q2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적인
evaporation이 발생하는 annular flow를 거치지 않고 바로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nucleate boiling을 이제 nucleate boiling에서 멀어져 가지고 nucleate boiling이 생기지 않고 바로 필름 보일링으로 되는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필름 보일링 영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이 dry 이 mist evapo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 안쪽에 있는 리퀴드 필름은 없고요. 이와 같은 액적들만 남아 있는데 이런 액적들이 이제 증발하는 리퀴드 드럼넷만 생겨가지고 증발하는 그리고 리퀴드 디퓨전 리전이고요. 이러한 이것들이 증발한 영역으로 바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Q2 더블 프라임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히플럭스가 높은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연필 놓은 것처럼 한 이 정도 히플럭스에서 작용을 해서 싱글 페이스 그 다음에 subcooled nucleate boiling 그 다음에 nucleate dominated region 그 다음에 two phase forced convective evaporation region dry out 이게 통상적인 어떤 그 영역이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커지면은 뭐 이거 뉴클레이드 보일링 영역도 지나지도 않아요. 만약에 히플럭스가 굉장히 컸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싱글 페이스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서브쿨드 필름 보일링으로 바로 넘어가요. 필름 보일링도 필름 보일링인데 여기는 그냥 필름 보일링이 아니라 서브쿨드 필름 보일링이에요. 뭐 서브쿨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체가 세츄레이션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보일링이 발생하는데 어찌나 히플럭스가 큰지 그냥 초장부터 그 안쪽은 월 근처는 바로 이제 베이퍼로 쌓여가지고 이 리퀴드가 바로 접하지 않는 필름 보일링 영역이 된다는 얘기죠. 필름 보일링이 되고 세츄레이티드 필름 보일링이 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리퀴드 드롭넷 맛 이베포레이션 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는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차분히 좀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히플럭스에 따라 가지고 이 보일링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틀려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constant wall temperature condition은 또 조금 이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니까 히트 플럭스하고는 조금 틀린 조건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면서 차분히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 onset of boiling in internal flow인데요. onset of boiling이라고 하는 건 뭐죠? onset of boiling. onset은 시작점이죠. 그래서 보일링이 막 시작하는 그리고 이 인터널 플로우다 보니까 이 관 안쪽에서 관 안쪽으로 흘러가는 그 유체가 이제 보일링이 시작하는 그 지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교재에 굉장히 조금은 세심하게 이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뭐를 보라고요? 그 좌표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X좌표는 그 월 온도, 튜브의 월 온도에서 그다음에 포화 온도를 빼준 건데 이 포화 온도는 그 리퀴드의 압력에 해당되는 세츄레이션 온도예요. 그거 이제 X축이고요. Y축은 히플럭스로 돼 있어요. 자, onset of boi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보일링이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보일링이 시작한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이 라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라인 이렇게 지금 내가 그은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은 뭐냐면 single phase liquid forced convection curve예요. 물론 여러분들 학부 과정 때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Q는 뭐 H 뭐 델타 T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기울기가 결국에는 그 대류열 전달기에서 H 값을 의미하는데요. H 값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게 싱글 페이스 플로우일 때는 이 온도 TW 빼기 T 세츄레이션에 따라서 이러한 라인을 그릴 거란 얘기예요. 자, 물론 투 페이스에 의한 여기 보면 fully
fully developed nucleate boiling curve예요. fully 완전히 발달된 nucleate boiling 라인이에요. nucleate boiling. 어때요? 열전달 개수가 크죠? 열전달 개수도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를 띠지 않고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바로 이와 같은 라인을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게 H는 이렇게 얘는 H 이 기울기가 Q하고 델타 T의 기울기가 뭔가 이제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상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뭐 C 델타 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 fully developed nucleate boiling은 왠지 어떤 대열 전달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T에 뭐 2승이든지 3승이든지 왠지 이렇게 M승과 같은 이렇게 뭐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그 슈퍼히트하고요. Q사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지금 인터섹션 포인트로 되어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 싱글 페이스 플로우가 어때요? 여러분들 방금 그 전 슬라이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관 안쪽으로 유체가 액체 상태로 들어왔다가 기포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보일링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fully nucleate boiling은 아니죠. 왜냐하면 표면 일부만 nucleate boiling 발생했다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핵비등이 이 subcooled nucleate boiling이 아니라 saturated nucleate boiling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saturated nucleate boiling 라인은 바로 이걸 거예요. 그 관계식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어느 영역까지는 여기서는 partial boiling regime이라고 되어 있지만 partial boiling regime은 다시 얘기하면 subcooled 완전히 이제 saturated가 되지 않은 이 subcooled boiling이라고 생각해도 가능할 거예요. regime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은 fully developed nucleate boiling curve다 보니까 이제 saturated nucleate boiling에 해당되는 그 Q dot 더블 프라임하고요. 이 월 슈퍼히트 사이의 관계를 맺어놓은 거고요. 얘는 지금 이 싱글 페이스 플로우에 해당되는 이 히트 플럭스 하고요. 월 슈퍼의 관계를 맺어놓은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막 이제 이 보일링이 이제 막 보일링이 발생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두 개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합쳐놓은, 그쵸? 이 곡선과 이 곡선을 이렇게 합쳐놓은 곡선을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히트 플럭스하고 그 다음에 월 슈퍼히트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싱글 페이스로 쭉 갔다가요 점프를 하겠죠. 왜냐면은 갑자기 버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이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열 전달이 증가하기 때문에 히플럭스를 이 슈퍼히트의 증가도 없이 갑자기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히플럭스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라면 이렇게 이 점에서 온셋 오브 보일링이 생겼다가 점프를 해가지고 이 곡선 라인을 지금 따라갈 거예요. 또 만약에 히플럭스가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이 온도가 컨트롤 되는 거라면 이쪽으로 이제 여기 3A처럼 온도가 좀 슈퍼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열전다 보일링이 생겨가지고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컨스턴트 템퍼러 조건이라면은 왼쪽으로 좀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했나요? 히플럭스 이 위로 상승하는 갑자기 히플럭스가 지금 동일 온도상에서 갑자기 히플럭스가 증가했는데요. 지금 거꾸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히트 플럭스 컨디션이라면 일정 연류속 조건이라면은 이 왼쪽으로 이 동일한 히트 플럭스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할 거고요. 컨스턴트 템퍼러 조건이라면 내가 그 온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히트 플럭스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onset of boiling condition for water
atmospheric pressure as predicted by the Sato and Matsumura corre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야기가 그렇게 뭐 아주 쉽진 않네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 G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입구가 Z가 0인 경우에요. 그래서 관이 점점 유체가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면서 G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인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정 연료속 조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정 월 템퍼러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보면 이 constant heat flux를 주게 되면 주변에서 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월 템퍼러처가 상승하게 되겠죠. saturation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heat flux를 줬을 때 월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 템퍼러처하고 saturation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 점에서 바로 onset of nucleate boiling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여기 보면은 constant wall temperature예요. 이게 wall temperature가 이게 일정하게 돼 있는데요. wall temperature가 일정을 하면 점차적으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유체가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변하겠어요? 이 유체 근처, 이 벽면 근처에 있는 유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제 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찬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점차적으로 월 주변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 보일링이 막 생기지 않는 상태니까 지금 onset of nucleate boiling이니까 보일링이 생기지 않을 때는 유체 주변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열 전달되는 양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 표면하고 이 유체 사이의 온도가 차이가 커야지만이 히플럭스가 점차적으로 커지는데 이 벽면 주변에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벽면 주변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열 전달량은 점점 줄어드는 어느 상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표면이 가열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벽면 주변에 표면 온도가 가열되는 그런 상태가 결국 히플럭스가 감소하는 상태가 되고 그때 바로 onset of nucleate boiling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T saturation도요. 이게 고정된 값이긴 하죠. 당연히 고정된 값이긴 한데요. 이거는 T 월이 증가해가지고 T 월과 T saturation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onset of nucleate boiling이 생기는 거고요. 이 constant wall temperature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 이 월 주변에 표면 온도가 점차적으로 리퀴드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 증가한 온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핵비등이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몇 장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subcooled boiling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그림 살짝만 보고 또 다음 우리 영상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방금 이 single phase liquid convection이 되고요. 이게 바로 onset of boiling이죠. onset of boiling, 보일링이 막 시작하는 그 지점이 하나 딱 생겼는데요. onset of boiling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developed subcooled boiling이 있고요. saturated flue boiling 있는데요. 아까 설명이 좀 틀렸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fully developed subcooled boiling도 결국 그쵸? fully developed subcooled boiling인데요. 잠깐 여기는 fully developed nucleate boiling curve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설명이 딱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요. 이 subcooled boiling에 있어서도 하나는 partial subcooled flue boiling이 있고요. 다른 fully developed subcooled boiling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subcooled boil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체가 전체적으로 saturation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링이 발생하는 그걸 우리가 subcooled boiling. 이 유체가 이제 saturation 상태에 전체적으로 벌크한 유체가 saturation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그 보일링을 saturated flue boiling, 건도를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관식을 조금 맺으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 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론 히플럭스하고요, 이제 월 슈퍼히트하고 관계를 좀 많이 맺어야겠죠.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내가 실제 설계를 하거나 열기 관계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 가지고 그리고 곡선을 좀 찾은 거죠. 여기 보면 fully developed nucleated boiling이고요. partial boiling이고요. single phase boiling이고요. 그래서 그 전 슬라이드에도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패턴을 그리면서 그 이 히트 플럭스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히트 사이가 관계가 맺어질 거고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관계식을 한번 그 맺어봐라. 관계식을 한번 맺어봐라 그러면 fully developed nucleated boiling에 해당되는 열전달 계수하고요. fully developed nucleated boiling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ingle phase liquid boiling 사이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partial 리즘은 이 두 개. 뭐 물론 이게 뭐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partial boiling 리즘은 single phase liquid에서 나타나는 대류열 전달 계수하고요. 그 다음에 fully developed nuclear boiling에서 나타나는 대류열 전달 계수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뭐 더하기가 되든 뭐 곱하기가 되든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하겠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saturated flow boiling인데요. 자, 이 구체적으로 이제 식도 조금 익혀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 이 정도로 해서 그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 forced convective 이 보일링에 대해서 좀 그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뭐 디테일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subcooled boiling 됐든 뭐 saturated boiling 됐든 어떤 그 식을 예측하는 식들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